마지막으로 살펴볼 2D 보로노이의 사례는 이것을 활용해서 파사드를 디자인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이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작동하는 방식 위주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사각형, 탑뷰에서 봤을 때는 사각형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컨트롤 탭을 눌러서 퍼스펙티브 뷰에서 보면 이제 좀 이것이 파사드 디자인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죠. 이 알고리즘은 일본의 건축가 토요이토가 설계한 미키모토 긴자2라는 건축물의 파사드를 오마주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요 부분에 이제 토요이토의 건축물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패턴들끼리 연결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도 패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 알고리즘은 각 면마다 그냥 2D 알고리즘이 적용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건물을 단순한 건물이지만 층을 가지고 있는 건물을 생성한 후에 그 면들을 하나씩 분리해내서 거기에 패턴을 입히는 것입니다. 먼저 건물 중심점을 입력을 합니다. 건물 중심점은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점을 말합니다.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직사각형의 경계를 만들고 이렇게 생긴 경계를 만들고 이것을 익스트루드 해서 이렇게 익스트루드 해서 4개의 면을 만들고 그 면들에 패턴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익스트루드한 개체를 잘라서 컨투어해서 이 슬라브들을 만드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건물 경계 이 포인트를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건물이 옮겨가죠. 이 중심점에서 사각형이 만들어지고 이 직사각형을 활용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건물 경계 직사각형을 이제 이렇게 지금 미터 이게 이제 20m의 직사각형 정사각형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줄여줌에 따라서 그 패턴이 또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은 이제 일정한 개수의 보로노이 포인트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면적에 지금 비례하도록 제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면적이 넓어지면 보르노이 패턴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을 증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건물 높이입니다. 건물 높이가 지금 46.2m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낮춰주면 이렇게 지금 9m까지 떨어졌고 층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1층, 2층, 옥상층까지 이렇게 층이 3개가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늘려주면 또 자동적으로 이렇게 층수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아래에는 층 높이가 있습니다. 층 높이를 4m로 지금 현재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4m를 이렇게 3.3m 정도로도 낮출 수가 있고 지금 이거는 다 동일하게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동일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6m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4m로 설정을 해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건축물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원리들을 활용을 해서 슬라브를 만드는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층 높이에서 만들어진 층 높이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슬라브들을 또 이렇게 베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한번 베이크 해볼까요? 지금 베이크를 이렇게 베이크를 하면 셀렉트 라스트 하면 이렇게 슬라브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브 하나하나 다 뭐 모델링을 할 필요 없이 컨투어로 라이노에서도 컨투어를 활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브에 이제 그래스호퍼를 활용하면 편리한 점은 이 슬라브의 면적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20 곱하기 20 곱하기 20m
였으니까 400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요 밑에서부터 0, 1, 2, 3, 4, 5 0, 1, 2, 3, 4, 5 이렇게 400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조금 바꿔볼까요? 이것을 이렇게 지우고 자, 지금 이 슬라브 면적 이것을 제가 끌어서 슬라브 면적을 이 건물 경계를 이렇게 가져오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오고 건물 경계를 바꿈에 따라서 슬라브 면적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죠. 지금 20입니다. 한쪽이 20인데 이렇게 줄이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면적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10까지 줄여볼까요? 10까지 줄여보면 슬라브 면적은 전부 200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0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바꿔줌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렇게 슬라브 면적까지도 체크가 되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매우 빠르게 설계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갖다 놓고 다시 제 위치에 갖다 놓고 이것을 일단 뭐 15, 14, 14에 갖다 놓겠습니다. 14에 20 이런 형상의 해놓은 상태에서 계속 디자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랜덤 포인트의 개수는 이렇게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랜덤 포인트의 개수는 큰 쪽의 파사드, 면적이 큰 파사드를 기준으로 해서 개수가 들어가고, 지금 9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들어갔죠? 그리고, 그거에 이제 비례해서 이제 9개가 이 큰 면적에서 이 작은 면적의 어떤 비율을 계산을 해서 그 개수만큼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비교적 균일한 크기로 보로노이 패턴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개수를 늘려가면 이렇게 또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도요이토의 미키모토 긴자2 프로젝트의 핵심은 뭐냐면 내부에 기둥이 없습니다. 내부에 기둥이 없는 대신에 이 겉에 있는 파사드가 그 고강도 콘크리트를 활용을 해서 구조체를 잡아주는 것인데, 그 구조체를 잡기 위해서는 이게 이렇게 엉성해서는 안 되겠죠. 엉성해서는 이 두께 자체가 두꺼워질 것이고, 이것을 이렇게 좀 조밀하게 해서 이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랜덤 시드가 또 같으면 패턴이 똑같이 나와버리니까 랜덤 시드를 각 면별로 이렇게 다르게 줌으로써 패턴에 또 다양한 컨트롤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셀 반지름의 입력입니다. 셀 반지름을 작게 하면 지금 더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처음에는 이런 포인트들이 이렇게 뿌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 파사드 면에 포인트들이 이런 식으로 뿌려져 있었는데, 이것이 점점 커지면서 보로노이 패턴을 형성을 했고, 그것에 스케일을 줄여주고 축소 비율 스케일을 줄여주고, 스케일을 이렇게 0.9 1.0 하면 이제 엉망이 되는 것이고, 0.9부터 이렇게 축소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축소를 해주고, 그리고 필렛 거리를 이렇게 조정을 함으로써 0으로 놔두면 딱 각이진 형태로 구조체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구조체이자 파사드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필렛을 점점 줌에 따라서 이렇게 패턴이 둥그스름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살짝 약간만 주는 게 오히려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도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보로노이 파사드를 베이크를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크를 할 수가 있고, 실제로는 이제
본 프로젝트가 좀 더 고도화 된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패턴을 바꿈에 따라서 구조 분석이 바로바로 되어서 색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구조체가 이 패턴이 구조적으로도 안정적인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이크를 해보겠습니다. 베이크를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전에 만들었던 이 서피스는 바닥 서피스를 지우고 요거 셀렉트 라스트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파사드를 옮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옮기고 파사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네요. 자, 이렇게 형성이 되었고 여기서 파사드의 색 표시를 한번 볼까요? 파사드 색 표시를 끄면 파사드가 안 보이게 되는 거죠. 파사드의 색 표시를 끄면 안 보이게 되는 거고 여기서 색을 이렇게 켜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슬라브도 마저 베이크를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브들을 베이크를 해서 셀렉트 라스트 자, 셀렉트 라스트 해서 이제 만들어진 파사드와 슬라브를 이렇게 합쳤는데 자, 이제 알고리즘은 더 살펴볼 게 없으니까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알고리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만 이렇게 만져주면 여러분들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소 커브를 좀 꺼주면 깔끔하게 이렇게 보이네요.